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교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지만 공부를 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라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로 알고 있냐면 자 어떤 교과서라는 것이 있어. 교과서라는 것이 있고 이 교과서를 그냥 보면 모르겠어. 그래서 이 교과서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교과서 쓴 사람이 아무래도 선생님보다 실력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그지? 그리고 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라는 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 그지?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과정에 따른 진도를 나가는 것은 선생님의 책임이고 거기에 너희가 학생이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는 거야.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그 과정에 진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진도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너네가 하는 것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공부하라고 하고 이거를 교육하는 진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해서 절대로 되게 돼 있지를 않게 돼 있어요. 인간의 뇌의 구조라는 게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부라는 거야. 공부는 너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려고 하는 받아들일 준비도 아니야. 너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막 준다고 너네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거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라 그러는 거는 니네가 어떻게 이거 공부는 전체가 다인 거야. 이때 너네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요만큼의 공부만 너네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 100% 너희가 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하는 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다 완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요만큼. 그리고 또 요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넌데 왜 이 방식으로 공부해서 안 되냐 하면 왜 그러냐면 너네 모습이 요런 모습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안에 공부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어떻게 들어가니? 이 모습이 벌써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 공부가 들어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너네한테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구멍들이 있어. 나 자신과 나 이외의 세상과 소통하는 경로라는 게 있어.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은 좀 드물고 완전히 다 없는 사람도 드물겠지. 그러니까 어린이일수록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거나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런데 많은 양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들어가는 구멍이 확실히 어디 있는가가 정해져 버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하나의 퍼스널리티라든지 또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이걸 많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많이 키우고 또 이 모습이 좀 모나지 않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정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들어갈 구멍이 여기야. 그런데 이쪽으로 아무리 쏟아내어도 들어가질 않지. 그지? 그러면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이제 이 아이의 탓을 하게 돼 있지. 그럼 이거는 공부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반대로 이렇게 가야지. 학생이 먼저 있고 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공부의 대상이 있어. 공부나 학습 대상이 있어.
이걸 가지고 공부나 학습 대상을 가지고 나는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벌써 들면 거기서 약간씩 이상해지는 거야. 뭐에 공부라는 건 뭐냐면 아우 해야 먹고 살아, 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 이런 건 공부가 아니야. 뭐가 공부냐면 학생이기 이전의 인간이지.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가 뭐의 표현이냐면 호기심의 표현이야.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걷지 않아. 너네가 걸을 때 걷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엄마 아빠가 걸어봐 이 죽을 때까지 너네 못 걸어. 너네 말을 태어났는데 아우 말 배우기 귀찮아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랬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자 너는 이제 1살이 되었으니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 기역 니은부터 해보자. 아니면 엄마 한번 따라해봐. 난 따라하기 싫어. 안 따라하면 너 맞는다. 이래서 1살짜리가 할 수 없이 따라했다 쳐봐. 걔가 말을 할 수 있겠나? 걔는 움직이기 싫어. 근데 부모님이 자꾸 팔다리를 갖다가 움직여줘. 너 크면서 걸어야 돼. 걸어가야 죽을 때까지 못 걸어. 이 녀석은 엄마 아빠가 안 건드려줘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자꾸 자기가 뒤집고 자기가 엉덩이 들고 이래서 걷는 거지 누가 가르쳐서 걷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아이는 왜 그럴까?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이미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것은 전부 모의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추상적인 것에 있어. 생각, 마음, 이것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이 어린애스럽지 않은 어떤 것을 좀 큰 일을 내다보고 하고 나의 인생관을 정하고 할 때 이것과 똑같은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야. 철학 또는 정체성 이렇게 말하는 이것들이. 근데 이게 없으면 철학적이지 못하고 정체성 없게 살아야 돼. 이럴수록 어떤 느낌이 드나? 이상하게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사는 게 더 멋진 인생 같고, 응? 돈이 더 많으면 더 성공한 것 같고, 점수가 더 높으면 더 능력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러한 괴기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크겠지. 그러면 괴기한 줄 모르고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나의 몸, 육체의 느낌의 삶의 가치를 둔다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건가? 근데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럼 너 뭐가 기분 좋아? 그러면 나는 위대한 성인들과 대화를 하듯이 책을 읽을 때가 너무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아름다운 수학 문제를 풀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야 스트레스 없다가도 수학 문제를 보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렇게 배웠거든. 누군가가 너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니네가 클 때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엄마가 사탕을 사와가지고 형 10개 주고 난 1개 줘. 그래도 아무 불만이 없이 컸어야지. 그지? 왜? 나는 수학을 싫어하니까. 왜 불만이 생기나? 너네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만을 뭐라 그래? 그것만을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고 요거를 학습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엄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야야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부모일수록 이 아이가 크면서 성적 나쁜 것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 참 희한하지. 그러면 이 아이는 꽃 이름조차도 어때? 꽃 이름조차도 배우기 힘들거다는 인식이 형성이 되겠지. 계속. 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덧셈 나눗셈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조금 어려운 거면 너 그거 학교 가서 배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걸 갖다 진실로 얘기하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그러면 뭐 애들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 이렇게 잘해서 그럼 그 어른들은 왜 그럴까? 어른들도 그렇게 자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지?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게 공부라 그런 거는 꽃 이름 알고 싶다. 또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들 좀 어려운 것들. 즉 어른들은 하기 싫어하는 게 공부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하기 싫은 거다라고 배워와. 그런데 희한하지? 애가 막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할까 그거는? 엄마 이게 이름이 뭐 밥은 왜 먹어야 돼? 반찬은 왜 먹어야 돼? 이런 질문이 누구나 어렸을 때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뭐 이런 미로가 같은 거냐?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낳아? 어디서 생겨? 이런 것들 조그맣게 별걸 담는데 이제 이런 식의 모든 대답이 호기심과 특히 약간 공부스러운 것은 하기가 힘든 거구나, 어렵구나, 물으면 곤란해하는 거. 그지? 이러한 인식들을 계속 너네가 갖고 난 이후에 공부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무식하니까 강제로 해야 돼요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더니 이대로 하면 어때? 거의 모두가 자.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 이해는 몰라서 지금 현재 교육제도라고 그러는 것들이 그 이외의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자고 아이들은. 자면 자는 애가 나쁜 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러나 공부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 너네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야.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 순전히 거짓말이야. 걔를 하루 종일 놔둬볼까? 관찰해볼까?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있고 뭘 친구들하고 낄낄거리면서 놀러 가려고 그러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게 있어.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애 같으면 걔는 인생을 포기한 애야. 이제 좀 이따 죽을 아이야.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얘들은 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게임도 하고 셀폰으로다 계속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강요되어서 들어가 버린 생각이야.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꽉 채워서 나는 공부는 하기 싫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인식을 갖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애가 왜 게임을 하지? 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까? 왜 영화를 보러 갈까? 왜 만화책을 보면서 낄낄댈까? 하루 종일 뭔가 하는 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는 애를 갖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애하고 쟤하고 누가 더 활동적인가? 학교에 앉아 있는 애는 가면서 계속 졸고 있지, 그지? 그런 아이들이 많지. 근데 저 녀석은 축구해, 영화 봐, 음악 들어 훨씬 더 많이 하지. 그런데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자는 애는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고 하루 종일 뛰고 놀고 영화 보는 쟤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지 않지. 다만 누군가가 너는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뛰어놀아도 너는 아무것도 안 할 그런 거는 뭔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 아이의 머리에 집어넣은 상태지, 그지? 그래서 하루에 단 1시간도 노는 시간 없이 과외에 학원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가 뭔가를 막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효과가 있나 없나? 없지. 이 아이는 이해 못해. 그러니까는 강제로 붙여서 계속 문제풀이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서 뭐만 보냐면 점수만 봐. 왜? 점수 이외의 것으로 이 아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점수 잘 나오면 아 잘했다 뭔가 열심히 했다 그러고 점수 안 나오면 이놈이 또 안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점수인가 봐봐라. 요거는 뭘까? 요거는 국어, 요거는 수학, 요거는 영어, 요거는 과학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 점수들을 원하는 거지. 근데 뭐를 못하게 했어? 축구도 못하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뭘 못하게 했어.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축구, 영화 하고 얘네는 어때?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공부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니네 영화를 좋아하는 애에게 보면 영화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좋아해. 이런 애 없지. 어떤 영화가 더 좋아가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어떤 A라는 영화가 있어. 난 이 영화가 너무 좋아. 그럼 몇 번씩 보는 애들 있어. 그지? 여기에 나오는 이게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야. 그 내용을 보려고 이런 애한테 야 이 대사 한번 보자 그러면 열심히 할걸? 선생님 경험상 굉장히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이 대사를 가지고 원래의 그 시나리오로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이거를 잘해. 근데 이렇게 한 이 영어와 영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한 영어와 누가 영어 실력이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이 아이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해. 나중에 커서 보면 이 아이가 훨씬 더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는 근데 이 아이는 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나?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알고 실제로 더 잘하는데 얘는 더 못해. 못하는데도 자기 뭔가 했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자기 의지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유의식이 결여된 아이가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어때? 자유는 알아. 그런데 뭘 몰라?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걸 몰라. 왜? 주변에서 그렇게 인식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뭐로 써먹어 이거는 방종으로 써먹을 이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얘가 왜 이래? 이렇게 키워진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건 뭐냐면 자유를 빼앗긴 아이, 그래서 기계적인 아이로 만들고 아니면 자유를 방종으로 써먹는 아이,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무능력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이렇게 키울 확률들이 커지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얼만큼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들이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그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끊임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리적으로다가 정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야. 이 아이는 난 영화 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난 공부하고 싶어요. 이 뜻이야. 그걸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가지고 또 영화 필름, 지금은 이제 디지털인데 필름은 처음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화학이야. 빛을 갖다가 여기서 빛을 읽는 그러한 화소들이라 그러는 것을 여기에 얹었을 때 이것이 바로 무슨 할로겐 그지? 할로겐 염, 그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나게로우 방식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금방 하게 되면 화학이 돼야 되고 역사가 돼야 돼. 근데 영화를 하려면 너 하지 마. 왜 그거야? 왜 해? 지금 너 요거 교과서에 보니까는 오늘은 뭐 해야 돼?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해야 돼. 너는 그거 해야 돼.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넌 나쁜 짓이야라고 하면 도대체 얘가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별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데 너네 수학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풀어보자. 방정식이 뭐지? 방정식이? 너네가 그 어떤 곳에서부터 방정식을 다 꺼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방정식. 자, 세 단계로 내려보자. 여기에 그냥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라는 것을 초등학생이 한다 치고 방정식은 중학생이 한다 치고 예를 들어서 함수라 그러는 것은 고등학생이 한다 치자. 그지? 이 세 가지는 너네가 어떤 곳에서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geometry, 그지? 기하학을 한다 그러면 니네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하학이야. 니네가 이 튜닝 포크를 보더라도 튜닝 포크가 이렇게 생겼지 않으면 공명이라는 게 영어로 뭐지? 공명? resonance지, 그지? 그러면 resonance, 공명 resonance. 이 resonance가 있으면 야, resonance는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야. 공부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resonance라는 거 나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에게.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 와, 저걸 영어로까지 해야 돼? 바로 그 생각이 먼저 들어. 영어로 뭘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거까지 영어로 해야 돼. 이 생각들이 만들어진다. 이거 교과서에 튜닝 포크는 안 나와. 튜닝 포크는 안 나와. 근데 소리, 굽세라 그러는 단어는 이미 한글은 알고 있어. 이걸 다 아는 애를 갖다가 영어로는 어려운 거라 하지 말래. 이해가 이게 튜닝 포크 그러면 이해가 안 가? 이게 안 가? 소리 굽세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이 아이의 능력과 성향과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정해진 것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공부란 게 이루어지질 않아. 너네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고 싶어. 그러면 기타 치고 나는 영화가 보고 싶어. 영화 보면 여기에서 너네 영화 하나 만들려면 너네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 너네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여기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 너네가 느닷없이 사칙 연산 배운다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3 더하기 2는 5, 뭐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든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니네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너네 영화 지난주에 몇 번 봤니? 그러니까는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이미 사칙 연산을 할 줄 아는 아이야. 사칙 연산을 할 줄 아는 아이야. 너희가 문제를 만들면 한 번 봤어요. 한 번이라는 걸 모르는 애는 이런 대답을 못 하겠지. 자, 그러면 일이 나오는 방법을 우리 같이 네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 그러면 예를 한두 개만 들어주면 다 해. 3에서 3번 봤는데 2번은 3번 봤는데 영화를 3번 봤는데 2번은 엄마 아빠랑 같이 봤어. 너 혼자 몇 번 봤지? 한 번이요. 이렇게 일이란 걸 한번 만들어 봐. 그런데 자, 지금 너네들이 한번 만들어 봐. 쉬운 거니까. 항이 영어로 뭐지? thermal. terms를 4 terms. 4개의 항이 되어서 계산을 했더니 1이 나오도록 한번 해봐. 지금 만들어봐. 여기에 4개인데 4개의 항에서 하나는 곱하기가 꼭 들어가야 돼. 자, 한번 만들어봐. 4개의 항에서 하나는 곱하기가 들어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머지 너희가 정하고 이것의 답이 1이야. 한 번 본 거야. 이렇게 했으면. 만들었어. 몇?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여기서 1이야? 그렇지. 이게 6니까 6에서 5 빼면 1이지. 얘들아 희한하단다. 너네가 벼랑간 이런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풀면 굉장히 어려워. 또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3학년 때 배운다고 쳐. 처음 배우는 애한테 이런 문제 너 풀어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어려워지고 접근하기 힘들어. 근데 네가 1이라는 숫자를 내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5에서 4를 빼기도 하고. 근데 있지,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하고 답을 보고 문제를 만드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드니 얘들아? 이제 푸는 게 이상하게도 이것만 보고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지고 자 요번에는 2를 만들어 보자. 2. 그러면 계속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그러니까는 풀 줄 아는 능력은 너무나 쉽게 따라오지. 하면서도 계속 신기해. 그냥 요것만 숫자만 갖고 노름할 때. 근데 이게 영화 본 횟수가 되고 공을 갖다가 축구를 좋아해. 여기에 까만 점이 몇 개 있나 한번 세워볼까? 이것들이 그런데 지금 네가 축구할 시간이 어디 있니? 왜 축구공 갖고 하니?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는 순간 자유의식이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데다가 공부하는 게 지겨워져. 너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부를 하면 너무나 쉬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여기를 갖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보자. 1.75는 다섯 개를 해도 돼.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여기에 하나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지? 또는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지. 여기에 7이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럼 한 군데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들은 너무나 머리를 집중해야 돼. 그지? 너네 지금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너네 고등학생이 되어도 집중을 해야 돼.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지. 그런데 집중을 하는데 어때? 집중한 만큼 재미있다는 뜻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 식의 방법으로 너희가 만들어내. 근데 이때 말이야 1.75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 더 어려운 문제 내보는 건 말이야. 재미있게도 자 여기서는 어떤 답이 1이냐 3이냐 이런 걸 찾았지. 이때는 어떠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떠한 계산을 했더니 이 답이 0이야. 이 답이 0이야. 한번 해봐. 그럼 너네들 3 빼기 3 이런 정도는 쉽게 나오겠지. 그치? 쉽게 나올 거야. 그런데 요렇게 하는데 요걸 갖다가 한번 요렇게 해보자.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떤 수.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뺐더니 그게 0이야. 그러면 몇일까? 이렇게 묻는 거. 그러면 질문이 약간 다르지? 이때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수 모르는 수니까 요거를 갖다가 문자로 써보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x라고 쓰면 이것은 수지 분명히. 그런데 숫자가 아닌 문자로 썼지. 대신 수 대신 썼지. 그것을 algebra라고 하는 거야.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x로 쓰면 되지. 3x minus 2 equals 0야. 이때 x는 몇일까? 이때 x는 요게 2가 되면 요것도 2 마이너스 돼서 0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는 여기서 3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요렇게 돼서 2가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x는 3분의 2/3가 되겠네. 이렇게 너네가 문제를 만들어 내보자. 한번 해보자. 어떤 수에다가 또 어떤 수를 하나를 더 곱해. 똑같은 수를. 그 다음에 그 수에다가 2를 곱해. 그 다음에 그 수에다가 3을 더했더니 이게 0이 되었어. 한번 찾아볼래? 한번 풀어볼까? 하면 이제 복잡해지겠지. 그지? 그런데 이것을 여기 어떤 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x-1 x 플러스 요걸 갖다가 니네가 쉽게 풀 수 있는 인수분해 factorization으로 풀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0예요. 야, 이렇게 해놓고 이때는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서 풀게 하거나 이걸 갖다 인수분해라는 방법으로 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이 만든 문제를 푸는 게 돼버려, 그지? 너네가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너네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푸는 거는 대수롭지 않고 또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중에 선생님이 예시하는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네는 매우 신기해할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답인지 또 이야기를 신기할 거야. 근데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그 수를 한 번 더 곱하고 3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를 빼 이랬을 때 어떤 수가 나오겠지 그 수를 우리는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인풋 아웃풋의 문제가 생기지 그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어떤 수라 그런 것이 방정식이고 이렇게 된 게 요걸 갖다가 또 모르니까 y라구나 이거는 함수라 그러고 이거는 사칙연산이라 그래 몇 학년이 되었든 간에 약간 어려워질 뿐이지 실제로는 다 같은 것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네가 함수가 됐든 방정식이 됐든 사칙연산이 됐든 이것을 너네가 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상하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선생님의 경험상 이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어려워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없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달려들어. 희한하게도. 지금 선생님 재빨리 설명하느라고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해본 아이들은 우리 앞에 처음 와보는 아이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너네가 해보면 꼭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디서 지금 빼낸 거야? 이것마저도. 나 지금 영화 지난주에 한 번 보러 갔다 왔어요 해서 나온 거야. 요번 달에는 내가 영화를 몇 번 보는 게 좋을까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랑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다음 주에는 친구하고 모여서 뭐 하기로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영화를 몇 번을 보는 게 좋을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엄마랑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식을 만드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거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쉽지 이런 것들. 근데 무조건 이 문제를 풀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지.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고 너 이번에 영화 몇 번 봤니? 그러면 그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5 빼기 4는 1이다. 이걸 5 빼기 4 이렇게 써놓고 이건 답이 뭐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손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될 거는 다음 시간부터 뭐냐면 너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학교에 진도라는 게 있어. 우리 학교도 과목이라는 게 있고 진도라는 게 있어요. 그지? 수학에서 방정식도 해야 되고 뭐 미분 적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나는 지금 개구리를 공부하고 싶어요. 개구리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했는데 이 개구리에서 방정식도 끄집어내고 함수도 끄집어내고 미적분 끄집어내고 화학 그지? 화학에 관한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개구리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교육이라고 그러고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너네가 개구리하고 아무거나 뭐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하고 어떻게든 연결시킬 고리를 너네가 찾아내려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선생님이 동참하게 해주어서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지? 그렇게 되면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개구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개구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개구리 했더니 줄줄 나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 그러면 훈민정음에 또 관심이 있겠지? 그래서 국지영이 이어중국하야 여문자 왈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그리고 또 한글로도 또 하겠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든 육신인들고 이걸 빼셔도 마찬 내 치트도 시럽해도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위하여 너기여 새로 28자를 맹강은이 사람마다 기어 수비에게 날로 숨에 떠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몇 년도에 만들었지? 1443년. 몇 년도 반포했지? 1446년. 지금 그런데 너 지금 개구리 생물이니까 생물 시간에 왜 국어하니? 이러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그렇게 살도록 놔둬야 돼. 그렇지만 너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너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지? 어린애 같으면 개구리가 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는 재미있는 동요도 여기서 배울 거고 그 동요를 갖다 음계를 이야기한다면 금방 음악으로 빠질 거고 그 개구리는 메tamorphism 그 변태 과정을 겪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거고 또 그게 amphibians 양서류라고 그러면 양서류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개구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 개구리를 종류를 연구했더니 다른 나라는 어떤 개구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해서 페이스북에 띄워놓으니까 그 나라 아이가 또 연락이 올 거고 그지? 그러면 자연히 영어로다가 문법이 맞냐 안 맞냐 떠들기 이전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들 거고 그 아이에게 정보를 주고 그 아이도 나에게 정보를 줄 거고 그것이 바로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너네가 실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스스로 내가 개구리의 어떤 것을 어떤 인포메이션을 내가 좋아하는 개구리와 연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이 너희의 교육의 능력이고 학습의 능력일 뿐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나는 지금 개구리가 너무 보고 싶어. 개구리가 개굴 울고 있는지 까르르 이렇게 울고 있는지 참 어느 나라 발음이 더 옳은지 나는 그게 궁금해. 그래서 무슨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개구리를 이렇게 운다 그래. 그런 거 신기해해야 그래야 공부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이제부터 너네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학교의 진도를 너네가 맞출 줄 아는 능력을 키울 거야. 그래서 나는 뱀이 좋아요. 뱀 공부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그 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할 거고 그 뱀에서 미적분을 이끌어낼 거고 그지? 뱀이 움직이는 모습 그지? 뱀을 움직이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나? 슬리더라 그래. 아, 영어를 알게 될 거고 그 정보를 찾느라고 예를 들어서 야후에 쳤더니 거기에 영어로 나와. 그래서 그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야 중학생이 이런 어려운 걸 왜 하니 미쳤니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네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 인식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은 공부와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근데 열심히 문제집 풀어서 점수 나왔어. 그거는 너네 자신을 기계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만 사용하고 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 남을 자꾸 무시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는 기계망측한 괴물들이 되어갈 거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학생들만은 안 돼. 우리 학교 학생들만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너네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좋아하게 돼 있어. 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잘나고 싶지,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야. 더 많이 영화를 보고 싶고, 더 많이 뛰어놀고 싶고, 더 많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에 공부가 숨어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가서 야, 그 동영상이라 그러는 거는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이러면 야, 인마 자식아, 왜 그런 걸 따져? 영화 보러 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로 만든 이후에 아무리 영화를 봐도 그거는 시간의 낭비지 공부가 아니야.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런 왜곡된 생각 없이 큰 아이다 그러면 영화 한 번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응? 라고 신기해하게 돼 있어. 처음 영화가 나온 건 언제였을까? 라고 알고 싶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교육이란 거는 교과서에서 정해놓은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진도표에 맞추어서 각 과목별로 쪼르륵 나눈 다음에 그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윈의 진화론은 이상하게 진화론은 뭔가? 과학인가 역사인가? 그렇지. 둘 다이지. 그런데 그중 하나에서만 배워. 예를 들어서 과학에 나왔다 그러면 진화론은 영어로 뭐지? 왜 과학 시간에 영어를 질문하니?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너네들 머리가 진짜로 너네도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아이들 선생님이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야?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너 미쳤니?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하니? 이런 게 입에 이렇게 닳도록 붙어 있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 이외에 시간을 안 쓰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오히려 점수가 좋은 대가로 세상과 멀어지는 아이지. 그런데 그런 아이일수록 더 좋아한단 말이지. 그런 아이일수록. 누가? 그런 아이일수록 더 좋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이를 사회와는 소통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안에만 잡혀서 이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리고 점수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런 아이를 부모님이 스스로 키우는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이 적어도 너희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은 부모님들이야. 그러니까 그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너네는 자유로워야 돼. 그 자유로움 속에서 개구리에서 뭐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나는 뱀이 좋아요. 그럼 뱀에서 뭐든지 꺼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꺼집어내지 않으면 꺼집어낼 때까지, 질 때까지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거고, 또한 너무 느려진다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네가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후닥닥 도와주면 그것이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 보이니? 그 문제 푸는 실력이 선생님이 좋을지는 몰라도 선생님의 실력 자랑하느라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야. 공식 같은 거 외우지 마라. 우리 학교 학생이 공식 같은 거 외우고 있으면 창피한 거다. 어차피 너네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시 다 까먹고 사회 가서 쓸모도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네가 이해를 해서 공식을 창조할 수 있으면 하나도 외우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다 너네가 증명할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런 학생들로 크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가 문을 열게 된 동기.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너네가 지금 컴퓨터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텍스트북 만들고 있지. 그런 식으로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적은 거하고는 정반대. 우리 학교는 정반대는 것이 교과서라는 것은 맨 밑에 있는데 이것 또한 맨 밑에 있는데 남이 쓴 교과서는 의미가 없어. 그지? 자, 맨 먼저 너네가 나 자신이 있는 거야. 너네가 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가 하고 싶은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것들이 어느 나이에나 있을 수 있어. 축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있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또는 한 달 동안은 개구리였는데 그 다음 달에는 뱀을 하고 싶고 또 뱀을 해봤더니 3일 만에 흥미가 떨어졌어. 아,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아니면 누구 영화, 뭐 요번에 뭐 아카데미 상을 탄 무엇 이런 걸 갖다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넣는 거야. 또 한 달 후에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그건 너네 자유야. 그거를 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책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나와 있는 책은 교과서라는 건 없는 거야. 모든 책은 뭐지? 참고서야. 너네들이 공부할 때 참고가 되는 reference book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참고서 더하기 뭐가 있어? 인터넷. 그지? 인터넷 같은 것들, 이 모든,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컴퓨터나 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셀폰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컴퓨터와 셀폰이 24시간 자유야. 왜? 모두 저걸로다가 너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와갖고 개인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계속 게임만 하고 나면 한 일주일 게임만 하고 나면 나만 게임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고 계속 한 달째 하고 있으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만 바보 같구나 이런 거 느끼게 돼 있어. 게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러나 거기에서 너네가 나는 어떤 게임이 좋아요. 그런데 게임을 계속 하지 않고 야 이걸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는 그 게임의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면 게임해도 되지. 그지? 그런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게임해. 이러한 인식을 이미 누군가 만들어준 상태에서 하는 게임은 그놈의 인생을 망치는 게임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컴퓨터나 셀폰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용했는데 이걸 이용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하다가 잘 모르겠어. 정리가 안 돼. 이거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니네가 먼저 있고 니네가 지금까지 뚫히지 않은 세상과의 소통에 뚫히지 않은 구멍이 있는 곳이 뭐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야. 미술이 되어도 좋고 음악이 되어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는 뭔가를 더 넓힌 거야. 넓히고 났더니 나는 미술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물감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궁금해요. 그거를 했더니 남이 와 쟤는 화학을 잘해, 쟤는 물리를 잘해, 쟤는 영어를 잘해. 남이 말하는 거야. 너네는 나는 영어를 하는지 물리를 하는지 화학을 하는지 또는 역사를 하는지 인식이 없어야 돼. 그것을 통합교과로 하는 거야. 야 나는 통합교과로 공부해.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을 동시에 공부한다. 이거는 이미 통합교과가 아니야. 통합교과라 그러는 것은 너네는 무엇을 하는지 몰라. 다만 나는 개구리가 좋아서 개구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뒤지고 있는 책이 영어로 된 책이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하게 된 거고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양서류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지?
양서류는 R을 낳지. 이 양서류가 낳는 R들을 뭐라 그러나? 이런 R들을 이걸 갖다 스폰이라 그래. 이걸 갖다 스폰이라 그래. 여기에서 tadpole, 그지? 올챙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 그러면 아하, 단순히 R보다는 스폰이라는 것도, 그러면 스폰이라는 건 어떤 형태인가 라고 또 연구하게 돼 있지. 그지?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R 이러면 더 이상의 호기심이 없는데, 이렇게 봤더니 스폰이라고 자꾸나 찾아봤더니 R이래. 그럼 왜 에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지? 알고 싶어지겠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개구리가 와서 개구리에 대한 걸 계속 알아갈 뿐인데, 남들이 와 쟤는 영어 끝나게 잘해. 뭐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단어를 많이 알아.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야 쟤는 왜 저렇게 수학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쟤는 방정식에 아주 도 같았나 봐. 나는 몰라야 돼. 나는. 그래서 나는 그저 개구리를 했을 뿐이야. 그런데 개구리를 공부하는데, 개구리를 공부한다 그래도 너네 머릿속에 벌써 우리나라식 공부가 어떻게 돼 있어? 개구리를 왜 해? 너 지금 공부 못하니까 개구리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로다가 대학 가려고 개구리를 해.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무능하고 무식하고 개구리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야. 난 개구리도 만지기도 별거 싫은데, 이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얘가 개구리를 갖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또 회사가 붙어가지고 개구리 사진까지 찍어주고 연구까지 대신해줘. 그걸로 어떻게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른으로서 한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는 그 정도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나라, 그 사회의 수준인 거야.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멋있어지고 싶고, 전부 다 멋지게 살고 싶고, 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지.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란 개념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회는 어떻게 되나?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좋다,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고 되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클래스에서 보면 절대 아닌 거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게 성공이야 라고 돼 있으면 그 수준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자식을 그대로 또 그런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픈 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학교 같은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너네들 같이 멋진 아이들이 와서 멋진 생각을 갖고, 너네들이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너네 스스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이 세상에 너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가 생긴 모습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으로. 그런데 하려고 그랬더니 야 개구리, 공부를 수학, 영어, 국어를 못하니까 개구리를 해야 돼. 이게 나는 음대 갈 거야. 왜? 공부가 싫어서. 도대체 그런 인생이 무슨 성공이란 게 있을까? 그지? 나는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많이 하고 싶어. 가 되어서 피아노를 쳐야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 피아노라는 것을 통해서 더 커지지. 그냥 일반 학과목 점수로 공부가 싫으니 나는 피아노 쳐야 돼. 그
그 괴기한 생각들로 너네의 그런 생각들은 너네 몸속에 어딘가에도 붙어 있으면 안 돼. 너네는 선생님 말 믿고 그저 너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 그러면 수학이든 뭐든 이끌어낼 거야. 안 이끌어내지면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다 이끌어내지게 돼 있어. 그것을 우리가 통합교과라고 합니다. 통합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을 합친 게 아니야. 나는 모르는 거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더니 남들이 쟤는 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과학도 잘해, 수학도 잘해라고 할 때 그거를 통합교과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합교과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만들어진 조에 불과해. 너네는 너네 자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너네 주변을 사랑하게 될 거야. 이미 우리 학교 오래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그곳으로 많이 가 있고 너는 누구보다도 멋진 철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너네 선배들은 높은 학년들은 그지? 그래서 셀폰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는 또 셀폰에서 점심 먹어라 뭐 이런 거를 해줄 수도 있겠어. 너네가 셀폰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모든 형식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마. 너네들 다 이용해. 다 이용해. 학생은 셀폰을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다 SNS 한다든지 개인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처럼 이것 자체가 시간 밥 먹으면서도 계속 보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셀폰을 갖고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오늘 수업을 통합교과에 대해서 이 정도 마칠 거야. 그리고 모든 개념을 오늘 정리한 것으로 끝낼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는 너네가 지금처럼 해왔던 걸 하는데 이번 학기에 교과 과정 시간표를 오픈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네가 개구리를 갖다가 나는 지금 미분을 해야 되고 개구리를 미분으로다가 한번 연결시켜 볼 거야. 너무나 얘들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리고 너네 스스로가 그게 되면 그것을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생각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분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적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책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자.